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자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꽃을 좋아해서 작은 동네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도연이를 키웠죠.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는 제 사랑스러운 손녀 하영이까지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꽃집 문을 열고 화단에 물을 주는 게 제 일상이에요. 싱그러운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하루가 참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장미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하영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나비다 나비. 5살 배기 하영이는 작은 손으로 노란 나비를 쫓으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아이가 있어 제 삶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하영아,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네, 할머니. 하영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나비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집 안쪽 거실에서는 며느리 서린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죠. 서린이는 얼굴도 곱고 말도 부드러워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침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서린아, 넌 먹었니? 네, 먹었어요. 도연이 오빠는 일찍 출근했어요. 서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회사원이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곤 해요. 그래서 평일에는 주로 저와 서린이 그리고 하영이 셋이서 지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하영이랑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하영이가 요즘 밖에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서린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쥔 채였지만 제 말에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서린이가 기특했습니다. 며느리가 착하고 예의 바르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죠. 그럼 점심 준비하고 나갈게. 서린아, 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어머님. 저는 뭐든 괜찮아요. 서린이는 언제나 이렇게 순하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불평 한 번 없이 잘 지내주니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하영이 손을 잡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하영이는 그네를 타며 신나게 웃었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이는 옆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린아, 휴대폰만 보지 말고 하영이랑 놀아줘. 아, 네. 어머님, 죄송해요. 친구한테 답장하느라. 서린이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하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어요. 휴대폰 좀 보는 게 대수겠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도연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하영이랑 공원 다녀왔어.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도연이는 늘 제게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착한 아들이죠. 이렇게 효자를 키워냈다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좋았지. 하영이가 그네 타는 거 봤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하영이 요즘 많이 컸죠?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키우는 거지. 도연이와 서린이는 보기 좋은 부부였어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하영이도 잘 돌보고 이런 가정이라면 제가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린이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서린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하루 종일 꽃집 일하시고 하영이 돌봐주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는 제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가져갔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고마워, 서린아. 천만에요, 어머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손녀는 건강하게 자라고, 아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며느리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어둠이 제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평범한 우편물 한 장이 때로는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는 첫 신호가 됩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아침 햇살이 꽃집 유리창을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화단에 물을 주다가 우편함에 쌓인 편지들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청구서며 광고 전단지며 늘 그렇듯 별 볼 일 없는 우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드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또 카드값 고지서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놓인 다른 고지서들을 보니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연이가 요즘 카드를 많이 쓰나? 아들 도연이는 원래 검소한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키웠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허투루 돈 쓰는 법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카드 고지서가 부쩍 많이 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80만 원? 한 달 카드값이 거의 300만 원에 가까웠어요.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등등. 서린이가 장 보는 거겠지. 며느리가 집안 살림을 하니 이런저런 물건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 서린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고지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린아, 잠깐.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린이는 손을 닦으며 제게 돌아섰어요. 언제나처럼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뭐 큰 거라도 샀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였거든요. 서린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님, 죄송해요. 하영이 옷이랑 집에 필요한 것들 사다 보니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도 280만 원이나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다음부터는 좀 더 아껴 쓸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서린이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너무 미안해하는 모습에 오히려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니야, 서린아. 미안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이 커서 놀라서 물어본 거야. 알겠어요, 어머님. 정말 조심할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도연아, 엄마 좀 보자.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는 넥타이를 풀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달 카드값 받니? 아, 네. 봤어요.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괜찮아? 도연이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서린이가 집안 살림하느라 필요한 것들 산 거예요.
그래도 300만 원 가까이 나왔잖아. 좀 많은 것 아니니? 일시적인 거예요, 엄마. 이번 달만 좀 많이 나온 거고, 다음 달부터는 줄일 거예요. 도연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도연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다른 카드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이번엔 다른 카드사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이번에도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260만 원? 두 번째 카드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때 저는 다시 한번 도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카드가 몇 개니? 엄마, 왜요? 이번에 또 다른 카드사에서 고지서가 왔더라. 도연이는 젓가락을 놓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2개 있어요, 엄마. 2개 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옆에 앉아있던 서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살림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설이나,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도연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너희 둘이 힘들까봐.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라니까요. 도연이는 계속 일시적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서린이가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카드값이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뒤척이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는데 또 카드사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엔 3번째 카드사였습니다. 또 저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이번에도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3개 카드를 다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이 넘었어요. 아무리 살림을 한다지만 이건 너무 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린이가 거실에서 하영이랑 놀고 있었습니다. 서린아.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서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이거 또 왔는데. 저는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서린이는 잠깐 그 봉투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조심할게요. 설이나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카드가 도대체 몇 개야? 3개요, 어머님. 3개를 다 이렇게 써? 서린이는 하영이를 안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사과하는데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일시적인 실수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다일까? 저는 거실을 나와 꽃집으로 향했어요. 장미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카드 고지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자마자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도연아, 오늘 또 고지서 왔다. 또요? 응, 3번째 카드.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제가 잘 처리할게요. 도연아, 엄마는 걱정돼서 그래.
이게 정말 일시적인 거 맞니? 도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확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카드 고지서들이 단순한 과소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의 증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범죄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본 한 줄의 메시지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열쇠가 됩니다. 카드 고지서 때문에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걱정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린이는 거실에서 하영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서린아. 거의 다 됐어. 넌 하영이 옆에 있어줘. 네, 알겠어요. 서린이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하영이에게 돌아갔어요. 저는 찌개를 저으며 무심코 식탁을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린이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환불 완료 598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어요. 598만 원? 환불? 뭘 샀다가 환불을 받은 거지? 그것도 600만 원 가까운 금액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찌개를 계속 저었습니다. 잠시 후 서린이가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잠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서린아. 네, 어머님. 방금 휴대폰에 뭔가 왔던데 괜찮아? 서린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냥 온라인 쇼핑 환불이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품했어요. 아, 그래? 근데 금액이 꽤 컸던데. 어머님이 보셨어요? 서린이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화면이 켜져서 보이더라고. 아, 네. 코트를 샀다가 반품한 거예요. 비싼 거였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600만 원짜리 코트를 샀다가 반품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꽃집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화환을 주문하러 온 단골 손님이었죠.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손녀 키우면서 바쁘게 살고 있어. 손녀가 몇 살이에요? 5살이야. 참 예쁘게 컸어. 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그 문자 생각뿐이었습니다. 환불 완료 598만 원. 코트 한 벌이 600만 원이나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그 정도 금액은 너무 과한 것 같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서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서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착했으니까요.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저는 거실에서 하영이와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서린이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어요. 화면에 또 다른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계좌이체 완료 3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손이 얼어붙었어요. 이번엔 350만 원? 대체 무슨 일이지? 하영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블록 줘. 아, 그래. 여기. 저는 하영이에게 블록을 건네며 다시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서린이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하영이 점심 먹였어요? 응, 먹였어. 감사합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린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고 나서 저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도연아, 잠깐만.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서린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뭔데요? 서린이가 요즘 뭐 비싼 거 많이 사? 도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별로 안 사는 것 같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환불을 자주 받는 것 같아서. 환불이요? 응, 휴대폰에 환불 완료 알림이 몇 번 뜬 걸 봤거든. 도연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옷 같은 거 인터넷으로 사면 사이즈 안 맞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환불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엄마, 걱정 마세요. 서린이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더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600만 원, 350만 원씩 환불을 받는다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였어요. 서린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서린이의 휴대폰에서 연속으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부엌에서 슬쩍 거실을 쳐다봤어요. 서린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재빨리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린이의 방문 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처리할게요. 아니요,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네, 입금 확인했어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서린이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입금이라고 했나? 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카드 고지서, 환불 알림, 그리고 이상한 통화.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그게 뭘까? 혹시 빚이라도 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함부로 며느리를 의심할 수도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그저 우연히 본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길 바라. 제발.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뭔가는 곧 제 앞에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단 한 줄의 문장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의심 때문에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도연이도 집에 있었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영이 데리고 놀이터 다녀올까요? 도연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좋지. 날씨도 좋은데 나가 놀아라. 서린아, 같이 갈래? 도연이가 서린이를 쳐다봤어요. 서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하영아, 놀이터 갈까? 네, 좋아요. 하영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너희들끼리 다녀와. 네,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세 사람이 집을 나서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린이의 휴대폰이 소파 쿠션 사이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서린이가 휴대폰을 두고 갔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냥 꺼진 화면을 보려던 것뿐이었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화면에 떠있던 채팅방 제목이 보였거든요. 스마트 환불팀, 안전한 수익 공유방. 메시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서린님, 이번 건도 성공하셨죠? 입금 확인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언제쯤 가능하세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환불팀, 수익 공유, 타겟.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확인해야 해요.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긴 화면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다시 소파에 놓았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채팅방 제목뿐이었습니다. 스마트 환불팀, 안전한 수익 공유방. 환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동안 봤던 환불 알림들이 떠올랐습니다. 598만 원, 350만 원. 그리고 매달 7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카드가. 설마.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영이는 뺨이 빨개져서 신나 보였어요. 할머니, 그네 엄청 높이 탔어요. 그래, 우리 하영이 대단하네. 저는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슬쩍 서린이를 쳐다봤습니다. 서린이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를 살폈어요. 휴대폰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 제 휴대폰 못 보셨어요? 응. 아, 거기 쿠션 사이에 있더라. 울려서 알았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서린이는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깐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봤다는 걸 알아챘을까요? 하지만 서린이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웃으며 하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영아, 손 씻자. 밖에서 놀았으니까. 네, 엄마.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계속 그 채팅방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저는 서린이를 슬쩍슬쩍 쳐다봤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하영이를 돌보고 도연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도연이를 불렀어요. 며느리가 샤워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도연아, 잠깐 엄마 방으로 와봐. 네, 엄마. 도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 뭐요, 엄마? 서린이 휴대폰에 이상한 채팅방이 떴더라. 도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채팅방인데요? 스마트 환불팀이라고. 안전한 수익 공유방이래. 환불팀이요? 응. 그리고 메시지 내용도 이상했어. 타겟이 어쩌고, 입금 확인했다고 어쩌고. 도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냥 서린이 친구들끼리 쇼핑 정보 공유하는 방 아닐까요? 도연아, 엄마가 요즘 계속 이상한 걸 봤어. 환불 알림도 몇 번이나 왔고, 카드값도 계속 많이 나오고. 엄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서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도연이는 며느리를 계속 감쌌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엄마, 제발. 서린이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아내를 믿어요.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린이가 급하게 어디론가 나간다며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응,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린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린이 방 책상 위에 펼쳐진 수첩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며느리 물건을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서린이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1월 3일 도연명의 어쇼핑몰 주문 완료, 환불 신청 예정. 11월 5일 환불 580만 원 입금 완료, 팀장에게 수수료 50만 원 송금. 11월 10일 새로운 타겟 쇼핑몰 선정, 도연명의 카드 사용. 11월 12일 3건 성공, 총 1,200만 원 수익. 저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도연명이라고요? 우리 아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더 많은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그리고 성공이라는 글자들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저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서린이가 우리 아들 명의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환불 사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사고 환불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환불을 목적으로 거짓 주문을 하는 사기. 그리고 그걸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도현이한테 말해야 해. 당장.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계속 며느리 편만 들었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우리 도연이가 범죄자가 될 수는 없어. 며느리 서린이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금지된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첩에서 본 내용 때문에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도현이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만 계속 감싸고 있었죠. 그렇다면 저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도연이는 회사에 가고 서린이는 하영이를 데리고 친정 어머니 댁에 다녀온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님,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창문으로 서린이가 하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야. 저는 서린이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 방을 몰래 뒤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도연이가 범죄에 연루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서린이 방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먼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화장품과 손수건, 머리끈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택배 송장들이 수십 장 쌓여 있었거든요. 모두 도연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발송인은 전부 다른 쇼핑몰들이었어요. 어쇼핑몰, 비마켓, 시스토어, 디몰 등등. 이게 다 뭐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송장을 자세히 보니 날짜가 최근 몇 달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택배가 우리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발송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소는 어디지? 저는 송장을 몇 장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중에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여기에는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린이의 개인 노트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침대에 앉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비밀번호라. 저는 몇 가지를 시도해 봤어요. 서린이 생일, 하영이 생일, 도연이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에 서린이가 하영이한테 엄마 비밀번호는 우리 하영이 이름이야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하영이 이름을 영문으로 쳐봤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문서, 작업, 중요. 저는 중요 폴더를 클릭했어요. 그 안에는 엑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11월 거래 내역, 10월 수익 정산, 9월 환불 목록. 저는 11월 거래 내역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된 표가 있었어요. 표 한 달 동안 무려 20건이 넘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합계가 적혀 있었어요. 11월 총 수익 1,840만 원.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한 달에 1,800만 원이 넘는 돈을요? 그리고 모든 거래가 도연이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어요. 10월, 9월, 8월 파일들도 비슷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몇 달 동안 이런 일을 해온 거야. 저는 파일들을 확인하다가 팀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했어요.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역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팀장 김지훈, 총괄 및 타겟 선정, 실무자 서린, 주문 및 환불 처리, 실무자 박미정, 계좌 관리, 실무자 이수진, 고객센터 응대. 서린이는 이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착하고 예의 바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니. 그것도 우리 아들 이름을 이용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방을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도연이는 안 돼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도연이의 대학 후배 지혁이요. 지혁이는 회계사였어요. 똑똑하고 신중한 친구였죠. 가끔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혁아. 나 도연이 엄마야.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지혁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전화로는 어렵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지혁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내일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응, 좋아.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 알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무렵 서린이와 하영이가 돌아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영이가 신나게 뛰어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영이. 외할머니 댁은 재미있었어? 네.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주셨어요. 저는 손녀를 안으며 서린이를 쳐다봤어요. 서린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서린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을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지혁이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혁이가 저를 믿어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노트북에서 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800만 원, 1,500만 원, 1,900만 원. 모두 우리 아들 이름으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이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막아야 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순간이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약속 장소인 집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지혁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지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혁아, 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택배 송장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사실은 설인이 일 때문에 그래. 형수님이요? 응.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카드 고지서, 환불 알림, 수상한 채팅방, 그리고 어제 발견한 노트북 파일들까지. 지혁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도연이 형 계좌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해? 네, 형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요. 일단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좌 내역에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지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형한테 연락해 볼게요. 회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 형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고맙구나, 지혁아. 아니에요, 어머님. 형을 위해서라도 확인해야죠. 카페를 나서며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이제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퇴근해서 와 있었어요.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형 계좌 확인했습니다. 어땠어? 어머님 말씀이 맞으셨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많은데?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입금된 돈은 대부분 다른 계좌로 바로 송금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라니? 네, 아마 형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직의 팀장 계좌로 추정됩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 거래의 증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혁아, 그럼 우리 도연이도 범죄자가 되는 거야? 형이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명의를 도용당한 이상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형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형수님과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고마워, 지혁아. 내가 도연이한테 말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한테 말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설인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설인이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네, 어머님.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택배 송장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설인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게 도연이 명의로 된 택배 송장들이야. 내 방 서랍에서 찾았어. 도연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도연아,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설인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서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린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환불 사기? 어머님. 서린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야? 도연이 명의로 물건 주문하고 환불받아서 돈 버는 거 맞잖아. 엄마, 잠깐만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도연아, 너 계좌 확인해봐. 지난 몇 달 동안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얼마나 많은지. 계좌요? 도연이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모르는 입금이랑 출금이 엄청 많네. 설이나 설명해봐. 이게 다 뭐니?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서린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왜 계속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요. 집안 살림도 힘들고 하영이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사기를 친 거야? 우리 도연이 이름으로. 서린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도연이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설인아, 이게 정말이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해. 엄마 말이 사실이야? 도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 순간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당장 그 일 그만둬야 해. 우리 도연이가 범죄자 될 수는 없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만둘게요.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미 한 일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해. 그때였어요. 서린이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이 또 의심이 많으시네요. 뭐? 계속 저를 감시하고 제 방을 뒤지고 제 물건을 몰래 봤잖아요. 설인아, 지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생활을 침해한 거예요. 서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인아, 너 지금.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계속 의심하고 괴롭혔어요. 설인아. 도연이가 아내를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서린이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계속 저를 못 믿으셨잖아요. 설인아, 진정해. 엄마는 그냥. 그때였어요. 서린이가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제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으악.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팔을 만져봤어요. 식탁에 부딪힌 부분이 벌겋게 멍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야. 엄마, 괜찮으세요? 도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서린이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설인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도연이가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이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며 도연이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어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뭐? 어머니가 저를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방어하려다가 어머니가 넘어진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인아, 거짓말하지 마. 오빠, 진짜예요. 어머니가 저를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더니 저를 때렸어요. 서린이는 도연이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엄마 말 믿어. 서린이가 엄마를 밀었어. 엄마는 서린이를 때린 적 없어. 하지만 도연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설인아, 제발 진정하세요. 일단 다들 진정하고.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도연이는 서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팔에 멍을 만지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팔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날 믿어주지 않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게 흐느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이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팔에 멍을 보며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도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죠. 그런데 서린이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서린이는 평소처럼 밝게 말했어요.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이 소름 끼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 어제 다치셨잖아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는 웃으며 제게서 국자를 가져갔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어제 일은. 도연아, 엄마 말 믿어줘. 서린이가 엄마를 밀었어. 엄마는 서린이를 때린 적 없어. 도연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혼란스러워? 서린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도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고. 도연아, 엄마가 언제 거짓말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둘 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팔에 멍든 거 봤지? 이게 서린이가 엄마를 밀어서 그런 거야. 엄마, 서린이 말로는 엄마가 먼저 손을 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적 없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아, 엄마가 평생 누구 때린 적 있니? 너 키우면서 손 한 번 뗀 적 있어? 도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럼 엄마를 믿어야지. 엄마, 저는 두 분 다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제가 정확히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그럼 서린이 휴대폰이랑 노트북 확인해봐. 거기에 다 증거가 있어. 엄마, 그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 우리 아들이 범죄자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서린이가 아침 식사를 들고 나왔어요. 오빠, 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린이는 밝게 웃으며 상을 차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고마워, 서린아. 도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가 회사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도연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요, 엄마? 지혁이 맞나 봐. 지혁이가 내 계좌 내역 확인했대. 그것만 봐줘. 도연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오늘 퇴근하고 지혁이 만나볼게요. 고마워, 아들. 도연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서린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혁이었어요. 어머님, 저 지혁이에요. 응, 지혁아. 오늘 도연이 형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계좌 내역 보여드릴게요. 고마워, 지혁아. 부탁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한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지혁이가 있으니 도연이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녁 무렵 도연이가 퇴근하지 않고 바로 지혁이를 만나러 갔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서린이는 하영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도연아. 지혁이 만났어? 네, 만났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혁이가 뭐래? 엄마, 제 계좌 확인했는데 정말 이상한 거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엄마, 이게 정말 서린이가 한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도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명의로 된 카드랑 계좌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해킹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아, 서린이 방에서 찾은 택배 송장들은, 노트북 파일들은, 엄마, 그건 엄마가 불법으로 본 거잖아요. 서린이 동의 없이 방을 뒤진 건 잘못된 거예요. 도연아, 엄마,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조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아, 엄마가 우리 아들 지키려고 그런 거야. 너 범죄자 되면 어떡해?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서린이랑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해? 네, 서린이한테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가 여전히 서린이를 믿고 있어. 1시간쯤 후에 도연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서린이를 불렀습니다. 서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도연이가 서린이에게 물었어요. 서린아, 내 명의로 된 거래들 알아? 서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설명해 줄래? 오빠, 미안해요. 제가 집안 살림이 힘들어서 부업을 좀 했어요. 부업? 네,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파는 일이요. 중고 거래 같은 거. 그럼 왜 내 명의를 썼어? 제 신용 등급이 낮아서 오빠 명의를 빌렸어요. 미안해요. 서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린아, 거짓말하지 마. 중고 거래가 아니라 환불 사기잖아. 어머님. 서린이가 저를 쏘아봤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범죄자로 만드시려고 해요? 엄마, 서린아, 제발 진정하세요. 도연이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서린아, 그럼 내 노트북에 있던 파일들은 뭐야? 거래 내역이랑 수익 정산 파일들. 서린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그건 제 중고 거래 기록이에요. 정리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팀장 김지훈이라고 적힌 건? 그건 중고 거래 카페 운영자예요. 서린이는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도연아, 저 말 안 믿어?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도연이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서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 중고 거래도 정리하면 저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도연아. 저는 소리쳤어요. 너 지금 서린이 편만 들 거야? 엄마, 저는 누구 편도 안 들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명백해. 서린이가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엄마, 증거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도연이의 말에 저는 힘이 빠졌어요. 서린이가 도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님이 계속 오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서린아. 걱정하지 마. 도연이가 아내의 손을 토닥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도연아,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 며느리의 거짓말이 계속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도연이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교묘했고 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워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증거를 더 찾아야 해.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고 서린이는 평소처럼 밝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꽃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저 지혁이에요. 응, 지혁아. 어머님, 제가 도연이 형 계좌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그래. 뭐 나왔어? 어머님,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혁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그래, 지혁아. 언제 만날 수 있어?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다음 날 오후 저는 지혁이의 회계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지혁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지혁이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연이 형 계좌를 3개월치 분석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표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혁아? 형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모든 돈의 흐름이에요. 보세요, 여기. 지혁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매달 20건에서 30건의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되고 있어요. 패턴이 아주 규칙적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인데? 건당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800만 원씩이에요. 한 달 평균 1,500만 원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3개월이면? 네, 약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한 3개월치만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야? 대부분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어요. 김지훈이라는 사람 명의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서린이 노트북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혁아, 이거 경찰한테 신고할 수 있어? 지혁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문제는 이 계좌가 도연이 형 명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법적으로는 형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형수님이 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모르잖아.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무슨 방법? 형수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파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서린이가 보여줄 리 없잖아. 그래서요, 어머님. 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후배 중에 IT 전문가가 있어요. 진우라는 친구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으로 해요. 디지털 포렌식? 네, 삭제된 파일이나 메시지를 복구하는 기술이에요. 만약 형수님이 증거를 지웠다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어요. 정말? 네, 하지만 형수님 기기를 확보해야 해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은 서린이 방에 있어. 하지만 어떻게 가져오지? 어머님이 잠깐 빌려오실 수 있을까요? 진우가 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해볼게. 기회를 봐야겠지만. 어머님 조심하세요. 형수님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았어, 지혁아. 정말 고맙구나.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서린이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서린이가 하영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서린이가 나가고 도연이도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지금이야. 저는 서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급히 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나 노트북 가져왔어. 정말요? 어머님, 지금 바로 진우한테 가실 수 있어요? 응, 갈게. 지혁이가 진우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작업실은 오피스텔 안에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젊은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진우예요. 지혁이 형한테 얘기 들었어요. 고마워, 진우야. 부탁 좀 할게. 네, 어머님. 노트북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건넸어요. 진우는 노트북을 켜고 뭔가를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비밀번호 아세요? 응, 하영이야. 진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작업을 계속했어요. 어머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 볼게요. 저는 옆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여기 봐주세요. 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삭제된 메시지 기록이에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 복구했습니다. 진우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채팅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팀장 김지훈 서린 씨, 이번 건 잘 처리했어요. 수고했어요. 서린 네, 팀장님. 도연이 명의로 주문 넣었고 환불도 신청했어요. 팀장 김지훈 좋아요. 다음 타겟은 디몰로 가죠. 이번엔 큰 건으로 갑시다. 서린 알겠습니다. 800만 원 정도 주문할게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진우야,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증거예요. 그리고 더 있어요. 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송금 내역 스크린샷도 있어요. 형수님이 직접 캡처해서 팀장한테 보낸 거예요. 화면에는 도연이 계좌에서 김지훈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보였습니다. 이것들 다 복사해 줄 수 있어? 네, 어머님. USB에 다 담아드릴게요. 진우는 빠르게 작업했어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마워, 진우야.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노트북은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형수님이 눈치채면 안 돼요. 알았어. 저는 노트북을 다시 가방에 넣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린이 방에 노트북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다행히 아직 서린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 확실한 증거가. 저녁 무렵 서린이가 하영이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어요. 응, 왔어? 친정 어머니는 괜찮으시대?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린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내 거짓말이 다 드러날 거야. 그날 밤 저는 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혁아, 증거 확보했어. 정말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머님, 일단 도연이 형한테 이 증거를 보여줘야 해요. 형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알았어. 내가 도연이한테 보여줄게. 어머님 힘내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USB를 꺼내봤어요. 작은 USB 안에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도연이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이제 엄마 말을 믿어줘. 제발.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술의 힘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연이에게 USB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아들 앞에 서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이걸 보면 도연이는 얼마나 충격받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어머님, 저 진우예요. 응, 진우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어제 작업하면서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형수님 노트북에 더 많은 파일이 숨겨져 있었어요. 암호화된 폴더였는데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그럼 어떡해? 어머님, 노트북을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으세요? 이번에는 제대로 다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한 번도 위험했는데 두 번째는 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네, 어머님. 그 폴더 안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조직 전체의 명단이나 범행 계획 같은 거요. 알았어. 기회를 봐볼게. 며칠이 지났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서린이는 계속 집에 있었고 외출할 때도 짧은 시간만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서린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서린이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어머님,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요. 하영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다녀와. 서린이가 급히 나간 후 저는 바로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지금 서린이가 나갔어. 갈 수 있어? 네, 어머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노트북 꺼내 놓으세요. 저는 서린이 방으로 가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어머님, 빨리 작업할게요. 진우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모르겠어. 서린이가 언제 돌아올지. 최대한 빨리 할게요. 진우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하영이가 제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응, 할머니 친구 아들이야. 컴퓨터 고치러 왔어. 아, 그래요. 하영이는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러 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진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뭘? 암호화된 폴더요. 여기 봐주세요. 화면에는 비밀 작업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떠 있었습니다. 진우가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이거 대박이에요. 뭐가? 여기 조직 전체 명단이 있어요. 팀장부터 실무자까지 20명이 넘어요. 진우가 파일을 열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사람들의 이름, 연락처, 역할, 그리고 수익 배분율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주세요. 진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범행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환불 신청하고, 고객센터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조직화된 범죄예요. 진우가 계속 파일을 확인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여기 피해 쇼핑몰 목록도 있어요. 이미 사기친 곳들이랑 다음 타겟까지 다 표시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피해 쇼핑몰이 50개가 넘어요. 총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일 것 같아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었어? 네, 어머님. 이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해요. 형수님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잡아야 합니다. 진우가 빠르게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어머님, 다 복사했어요. 이번엔 정말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서린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어떡해?
노트북을 제자리에 놓을 시간이 없어요. 서린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서린아, 그게. 서린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창백해졌어요. 화면에는 아직 비밀 폴더가 열려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 노트북을 왜 몰래 봤어요? 서린아, 엄마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서린이가 진우를 쏘아봤어요. 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IT 전문가고요. 도연이 형 부탁으로 왔습니다. 도연이 오빠가요? 네, 형이 계좌 해킹 의심돼서 조사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집에 있는 기기가 해킹됐나 확인하러 왔죠. 진우의 거짓말이 매끄러웠어요. 서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어떻게 동의도 없이. 설이나 엄마는 싫어요.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서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믿지 않으셨잖아요. 계속 의심하고 감시하고. 설이나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제 방 뒤지고 제 노트북 몰래 보고 이제 남의 사람까지 불러서 조사하고. 서린이는 노트북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꿰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야, 미안해. 들켰네. 괜찮아요, 어머님.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한 거예요. 진우가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다 있어요. 이제 이걸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마워, 진우야. 진우가 돌아가고 저는 USB를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서린이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자마자 서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오빠. 서린이는 눈물을 흘리며 도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제 노트북 몰래 봤어요. 그리고 IT 전문가까지 불러서 조사했어요. 도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엄마, 왜 그러세요? 도연아, 엄마한테는 이유가 있어.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것 좀 봐. 여기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증거요? 응, 서린이가 내 명의로 사기친 증거. 조직 명단, 범행 매뉴얼, 피해 내역 전부 다. 도연이는 USB를 받아들고 망설였어요. 엄마, 이거 불법으로 얻은 증거 아니에요? 도연아, 불법이든 뭐든 내가 봐야 해. 내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서린이가 울며 소리쳤어요. 오빠, 믿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서린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연이는 USB를 쥐고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이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도연아, 그것만 봐줘.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알겠어요, 엄마. 볼게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USB를 볼까요? 그리고 본다면 믿어줄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도연이가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게 이 USB에 달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거짓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도연이 방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USB를 봤을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어요. 도연아, 일어났니?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네, 엄마. 어젯밤에 USB 봤어? 도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봤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그치? 이제 엄마 말 믿어주는 거지? 도연이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엄마, 서린이는 제 아내고 하영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증거는 불법으로 얻은 거잖아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연아, 불법이든 뭐든 서린이가 범죄를 저질렀어. 내 명의로. 알아요, 엄마. 근데 제가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면 하영이는 어떡해요? 도연아. 엄마,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서린이랑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도연아, 서린이한테 기회 주면 증거 다 없앨 거야. 엄마, 믿어주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서린이를 불렀습니다. 저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린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서린이는 조심스럽게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빠, 뭐가 그렇게 심각해? 도연이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봤어. 서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빠, 그건. 서린아, 정직하게 대답해줘. 이게 다 사실이야? 서린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잘못했어. 정말 내 명의로 사기를 친 거야? 오빠, 나 돈이 너무 필요했어. 친정에 빚이 있었고, 하영이 키우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도 이건 범죄잖아. 도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린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만 하려고 했어. 근데 팀장이 계속 하라고 협박했어. 협박? 응, 처음에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증거 가지고 협박하면서 계속 하라고 했어.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설이나, 거짓말하지 마. 내 노트북에 수익 배분표까지 다 있었어. 협박당한 사람이 수익을 나눠 가져. 어머님. 서린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 엄마, 설이나, 제발 진정하세요. 도연이가 말렸어요. 서린이는 다시 도연이를 쳐다보며 울었습니다. 오빠, 나 정말 힘들었어. 어머님은 처음부터 나를 싫어하셨고, 집안 살림은 빠듯했고, 친정에는 빚이 있었어. 설이나.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만둘게. 다시는 안 할게. 약속해. 서린이가 도연이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날 믿어줘. 제발. 도연이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설이나, 근데 이미 저지른 일들은 어떻게? 피해 쇼핑몰이 50개가 넘는다며? 오빠, 내가 다 갚을게. 천천히라도 다 갚을게. 그러니까 경찰에는 신고하지 마. 설이나. 오빠, 내가 경찰 가면 하영이는 어떻게? 우리 딸은? 서린이가 하영이를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감옥 가면 하영이는 어떻게 돼? 하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 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속지 마. 서린이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서린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저를 괴롭히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넌 사기를 쳤잖아. 우리 도연이 이름으로.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왜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제 물건을 몰래 보고 저를 계속 감시했어요? 서린이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님이 한 것도 불법이에요. 저도 고소할 수 있어요. 뭐? 네, 사생활 침해로 어머님을 고소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이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이 제 동의 없이 제 방을 뒤지고 제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도연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그 부분은 서린이 말이 맞아요. 도연아, 너 맞아. 엄마, 저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엄마가 잘못하신 부분도 있어요.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린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은자 씨 맞으시죠? 서린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는데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멍해졌어요. 제가요? 명예훼손이요? 네, 서린 씨 주장으로는 박은자 씨가 서린 씨를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일단 나오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알고 있었어? 뭐료 엄마? 서린이가 날 고소한 거. 도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네, 알았어요. 너 말리지 않았어? 엄마, 저도 말렸어요. 근데 서린이가 안 들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금 고소당했어. 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서린이 설득해 볼게요. 설득? 이미 고소했는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도연아, 넌 대체 누구 편이야? 엄마, 엄마가 우리 아들 지키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역공이 시작됐어요. 진실을 밝히려던 저는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나 큰일 났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린이가 날 고소했어. 명예훼손으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지혁이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하지만 불법으로 얻은 증거라며 어머님, 형수님이 저지른 범죄가 훨씬 크니까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 네, 어머님.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이 법정으로 가게 됐어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이제는 법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USB를 꼭 쥐고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거짓은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날이 왔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지혁이가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박은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젊은 여자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김미정 형사입니다.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은자 씨, 서린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서린 씨를 사기꾼이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셨나요? 네, 그랬어요. 왜 그러셨나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김 형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사실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서린이가 제 아들 명의로 환불 사기를 친 증거요. 김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어요. 잠시 후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서린이 노트북에서 복사했어요. 서린 씨 동의에 받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럼 불법으로 얻은 증거네요. 하지만 내용은 진짜예요.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김 형사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박은자 씨, 이건 심각한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서린이를 조사해 주세요. 일단 이 증거를 감정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서린 씨도 조사해야 할 것 같고요. 정말요?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조직적인 사기 범죄예요.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죠.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형사님, 저는 거짓말 안 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일단 조사해 볼게요. 며칠 기다려주세요.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형사님이 믿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은자 씨, 다시 한번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서린 씨 조사했는데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에는 지혁이가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줘, 지혁아. 조사실에 들어가니 김 형사와 함께 다른 남자 형사도 있었어요. 박은자 씨, 이쪽은 사이버 수사대 박준호 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박은자 씨가 제출하신 USB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진짜예요. 조작된 흔적이 없고 서린 씨 노트북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서린이를 잡아주시는 거죠? 일단 서린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김 형사가 대답했어요. 서린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근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어요? 네, 하지만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피해자요? 박 형사가 설명했어요. 서린 씨 말로는 팀장 김지훈이란 사람한테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익 배분표에 서린이 이름도 있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지훈이란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직이요. 이 사람이 상당히 교묘하게 신원을 숨기고 있어서요. 지혁이가 끼어들었어요. 형사님, 그럼 서린 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형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은자 씨도 사생활 침해 혐의가 있긴 한데 중대한 범죄를 밝혀낸 점을 참작해서 불기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검사 판단이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경찰서를 나오며 지혁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고마워, 지혁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한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응. 서린이가 입건됐다면서요. 너 알고 있었구나. 도연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제 아내가 범죄자예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도연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명의로 사기를 쳤잖아요. 저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말하길, 넌 피해자래. 명의를 도용당한 거니까. 그래도 도연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영이는 어떡해요? 아빠 없이 어떻게 크라고. 도연아.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서린이가 이런 사람인 줄.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알아, 아들. 엄마가 다 알아. 몇 주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어요. 서린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했어요. 판사님이 높은 곳에 앉아 계셨고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 자리에 있었어요. 서린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증인 박은자,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선서를 하고 검사님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서린과 어떤 관계인가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 피고인이 증인의 아들 명의로 사기를 쳤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카드 고지서, 환불 알림, 수상한 채팅방, 노트북에서 발견한 파일들. 증인이 제출한 USB에 담긴 증거들이 진짜인가요? 네, 진짜입니다. 설인이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불법으로 얻은 것입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각합니다. 중대한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검사님이 계속 질문했어요. 피고인이 조직적인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것도 확인하셨나요? 네, 노트북에 팀원 명단과 범행 매뉴얼이 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엔 설인이 변호사가 질문했어요. 증인, 피고인과 사이가 좋았나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나빠졌나요? 이상한 일들이 발견되면서부터요. 혹시 증인이 피고인을 싫어해서 모함한 건 아닌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설인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도연의 명의로 환불 사기를 친 게 맞습니까? 설인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팀장 김지훈이란 사람이 저를 협박했어요. 처음에 한 번 하고 나니까 계속 하라고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 지우라고 했어요. 검사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피고인 노트북에서 발견된 수익 배분표에는 피고인이 수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협박당한 사람이 수익을 나눠봤습니까? 설인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일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협박받아서 쓴 건가요? 저는 설인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 설인은 피해자 도연의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환불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달하며 50개 이상의 쇼핑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피고인은 가족을 속이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판사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설인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끝났네요. 응, 끝났어.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 말을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괜찮아, 도연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우리는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집은 결국 무너지고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판결이 나고 며칠 후 설인이는 집을 떠났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도연이와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설인이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영이가 엄마 치마를 잡으며 울었어요. 하영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싫어. 엄마 가지 마. 하영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설인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영아, 아빠한테 와. 싫어요. 엄마랑 있을 거예요. 도연이는 하영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영이는 발버둥 치며 울었습니다. 설인이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설인아. 네, 어머님. 너 이제 어디 가니? 친정으로 갈 거예요. 하영이는? 설인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도연이 오빠한테 맡길게요. 제가 키울 자격이 없어요. 설인아.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설인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어요. 설인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앞으로 바르게 살아. 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서린이는 마지막으로 하영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하영이는 도연이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영아, 울지 마. 아빠가 있잖아. 저는 손녀에게 다가가 안아줬어요. 우리 하영이 할머니가 있어. 괜찮아. 하영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요. 엄마, 서린이랑 협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하영이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서린이도 동의했어요. 알았어. 도연이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죠? 도연아. 서린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엄마 말씀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도연아, 이제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면 돼. 엄마, 제가 하영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도와줄 거야. 도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 아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서린이의 친정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린이 어머니예요. 아, 들어오세요. 서린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앉으세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서린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할 줄. 이제 지나간 일이에요. 하영이는 잘 있나요? 네, 잘 있어요. 제가 하영이 보러 왔어요.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외할머니인데 거절할 수는 없었죠. 도연아, 하영이 데리고 나와. 도연이가 하영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하영아, 외할머니 왔어. 외할머니. 하영이가 달려가 서린이 어머니를 안았어요. 우리 하영이,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외할머니. 할머니랑 아빠랑 잘 지냈어요. 서린이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해. 외할머니가 미안해. 한참 후 서린이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하영이를 데려가도 될까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영이는 저희가 키우겠습니다. 서린이도 집에 있고요. 도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하영이 양육권은 제게 있어요. 도연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영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하영이 엄마는 범죄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제 딸을 맡길 수 없어요. 서린이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 씨, 서린이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하영이 엄마예요. 제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댁,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영이는 여기서 키우는 게 맞아요. 도연이가 아빠고 저도 할머니로서 잘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영이한테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요. 서린이는 지금 집행유예 중이잖아요. 서린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영이 보러는 언제든 오세요. 외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데려갈 수는 없어요. 서린이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하영이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서린이 어머니는 하영이를 한 번 더 안아주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잘한 거 맞죠? 도연이가 물었어요. 응, 잘한 거야. 하영이는 여기서 키워야 해. 그날 밤 저는 하영이 방에 들어가 손녀를 재웠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하영아,
엄마는 지금 일이 있어서 못 와. 엄마 보고 싶어요. 알아, 우리 하영이. 하지만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네. 하영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야지. 며느리 서린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영이가 상처받으면 안 됐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 키울게, 하영아. 몇 달이 지났어요. 집안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꽃집을 운영하며 하영이를 돌봤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퇴근하고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아들. 네, 덕분에 월급도 올랐어요. 이제 좀 더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잘 됐네. 우리 도연이 고생 많았어. 엄마가 더 고생하셨죠. 엄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영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빠, 할머니, 제가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영이 대단한데? 도연이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무슨 칭찬?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와, 정말 잘했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집은 무너졌지만 진실 위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저는 손녀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진실을 지켜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봄이 왔어요. 저는 꽃집 앞 화단에 새로운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튤립, 형형색색의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났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하영이가 작은 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손녀는 많이 자랐어요. 그래, 우리 하영이. 여기에 이 꽃 심어볼까? 네. 하영이는 조심스럽게 튤립 구근을 땅에 심었어요. 흙을 덮고 물을 주는 모습이 제법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이 꽃은 언제 피어요? 조금 있으면 피어. 예쁘게 피어날 거야. 와, 기대돼요. 하영이의 웃음소리가 꽃집에 가득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1년 전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목마르다. 그래, 안으로 들어가서 주스 마시자. 우리는 손을 잡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앉아 주스를 마시는데 하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영이는 가끔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영아,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어.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싶어요. 알아, 우리 하영이.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랑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자. 네, 할머니.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꽃 주문하러 왔어요. 아, 들어오세요. 손님이 들어와 꽃집을 둘러봤어요. 와, 꽃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꽃을 찾으세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색깔이 있으세요? 분홍색 좋아하세요. 그럼 장미랑 카네이션으로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손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꽃을 받아갔습니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께 잘 전해드리세요. 손님이 나가고 저는 다시 하영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꽃 만드는 거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 할머니가 오래 했거든. 하영이도 배우고 싶어? 네. 저도 할머니처럼 예쁜 꽃다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가르쳐 줄게. 약속이에요. 하영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웃으며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가 퇴근하고 왔어요. 엄마, 하영아, 다녀왔어요. 아빠. 하영이가 달려가 아빠를 안았어요. 우리 딸, 오늘 뭐 했어? 할머니랑 꽃 심었어요. 그리고 꽃집 일도 도와줬어요. 와, 우리 하영이 대단한데? 도연이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웃는 얼굴이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회사에서 해외 연수 기회를 줬어요. 3개월 동안 싱가포르에 다녀올 수 있대요. 정말 잘 됐네. 근데 엄마, 그동안 하영이를 맡겨도 될까요? 당연하지. 엄마가 잘 돌볼 거야. 고마워요, 엄마. 항상 엄마한테만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야.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도연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네. 1년 전보다 훨씬 의젓해졌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도연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지켜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가장이 다 됐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영이는 유치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도연이는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지혁이가 다음 주에 결혼한대요. 정말 잘 됐네. 초대받았어? 네, 우리 다 같이 가요. 그래야지. 지혁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지혁이한테 정말 감사하죠. 지혁이는 1년 동안 계속 우리를 챙겨줬어요. 가끔 집에 놀러와서 하영이랑도 놀아줬죠. 진우도 초대했대요. 진우도? 그 친구도 고마운 친구지. 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를 찾아준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리는 지혁이 결혼식에 갔어요. 하영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예뻐요? 당연하지. 우리 하영이가 제일 예뻐. 결혼식장은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지혁이가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지혁이와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지혁아, 결혼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영광이에요.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신부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지혁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뵐게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진우도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영이 많이 컸네요. 그러게. 진우야,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도움이 돼서 기뻤어요.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연이가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엄마, 하영이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 잘 다녀와. 아빠, 빨리 돌아와요. 하영이가 아빠를 꼭 안았어요. 그래, 딸. 아빠 금방 올게. 도연이가 떠나고 저는 하영이와 단둘이 지내게 됐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하영이는 할머니랑 지내는 걸 좋아했고 저도 손녀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하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꽃집 일을 하고 저녁에는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영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 오늘 민지랑 같이 그림 그렸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민지가 저한테 꽃 그리는 법 알려달래요. 우리 하영이가 꽃 그리기 잘하나 보네. 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저는 손녀가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하영이가 그림 한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그림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하영이. 우리 가족이에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 우리 행복해요? 저는 손녀를 안아줬어요. 당연하지. 우리 너무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하영이가 제 품에 안겨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년 전 그 힘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진실을 지켜냈고 그 덕분에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 도연이가 돌아왔어요. 아빠. 하영이가 공항에서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영아,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수고했어. 엄마, 제가 없는 동안 힘드셨죠? 아니야. 하영이랑 재미있게 지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싱가포르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겨낸 게 신기해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맞아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네, 엄마. 집에 도착하니 꽃집 화단에 심었던 꽃들이 만개 있었어요. 장미, 백합, 튤립 모두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꽃 다 피었어요. 하영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그러게. 정말 예쁘게 피었네. 저는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꽃들처럼 힘든 겨울을 견디고 다시 피어난 거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화단 앞에 앉아 꽃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꽃들 중에 뭐가 제일 예뻐요? 다 예쁜데? 하영아, 넌 뭐가 제일 예뻐? 저는 장미요. 빨간 장미. 아빠는? 아빠는 백합이 좋아.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손녀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실된 꽃만 피우자. 거짓은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남은 건 진실과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꽃집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자의 꽃집. 이 작은 꽃집에서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이제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